네, 졸린데 정신 차리시고. 자, 스태틱 이너 클래스 우리가 나중에 분명히 자주 쓸 거예요. 자주 사용하게 되는 구조예요. 일반적으로 뭘로 만드냐면 빌더 패턴이라고 제가 언급했다고요. 빌더 패턴을 만들어서 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더, B-U-I-L-D, 빌더 패턴이요. 빌드. 보통 그 코딩에 있는 이런 용어들이 건설 용어에서 많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클래스도 우리가 블루프린트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먼저 설명할 때 도면에 해당합니다. 뭐 그런 것들 포함해서 여러가지 어떤 문법이랄지 이런 패턴들이 건설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빌더는 빌더, 또 뭐가 있냐면 팩토리 패턴도 있어요. 팩토리 패턴, 공장. 빌더는 건설회사고, 건설회사가 공장 짓고 공장에서 제품 생산하고 뭐 이런 것처럼 어떤 팩토리 패턴도 있고 빌더 패턴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용어들은 어쨌든 건설 용어에서 많이 탄생하고 있다라고 뭐 그냥 상식선에서 말씀드려본 거고요. 자, 일단은 전 시간에 제가 시간상 언급 안 한 게 있어서 언급만 하고 갈게요. 해당하는 이너 클래스는 우리가 지금 이너 클래스 누구예요? AA의 이너죠 지금. 아우터가 얘가 아우터 클래스고 얘가 뭐예요? 내부 클래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클래스 파일은 똑같이 만들어지는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저번에도 물론 봤지만 자요, 워크스페이스, 자바 워크스페이스, 여기에 오늘 만들어 놓은 게 0415 네스티드 클래스. 바이너리 클래스에 보시면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여기에 있는 스태틱 이너 요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AA 클래스 별도로 존재하죠. 요거까지 알겠는데 요놈 이너 클래스 이름 보세요. 일단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 뭐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죠?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 이너 클래스가 내부에다가 일단은 메모리 상에서 상주할 때 어떻게 이름이 만들어져요? 네, AAA 아우터, 그 다음에 중간에 구분자로 뭐 쓰고 있어요? 달러가 들어가 있네요. 달러가 들어있고 이렇게 이너 클래스를 구분해서 클래스 이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클래스 이름이죠. AA 달러, AA 이너 이렇게. 그래서 내부 클래스에 접근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달러라는 특수문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에다가 허용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달러하고 언더스코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더스코어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왜요? 얘가 시스템이 자동으로 클래스 파일 만들어줄 때 사용하고 있네요. 요럴 때 사용하라고 쓰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안 쓴다고요. 우리가 만들 때 달러라는 특수문자 잘 쓰진 않죠. 요런 특징을 일단은 지니고 있다. 내부 클래스. 이름이 내부 클래스 이름이 있으니까 달러를 통해서 좌우 아우터 클래스, 달러, 이너 클래스로 구성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보면 시간상 제가 말씀을 못 드렸으니까 추가로 말씀드려보고요. 그래서 예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실제 예제. 뭐 이런 것들은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실제 아까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어디서 사용합니다 막 했는데 글로서 표현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원가입을 한다고 치고요. 회원가입 클래스를 만든다고 하면 내가 물론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쓰진 않지만 멤버라는 클래스를 구성하실 수 있겠다. 그죠? 멤버. 심플하게 할게요. 멤버라는 클래스를 구성해가지고 내가 회원가입 데이터 정보를 수집하려고요. 뭐뭐 할 거냐면은 이메일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요. 이름이 있어요. 사람 이름은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뭔가 구분하기 위한 전화번호? 비밀번호까지 넣을게요. 다 문자일이네요. 비밀번호 패스라고 하겠습니다. 요렇게
물론 더 구성해도 되는데 되게 심플하게 한번 구성을 해볼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통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붙였나요? 앞에다 접근제한 프라이빗 다이렉트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통은 처리하겠죠, 그죠? 그래요? 네. 자, 그럼 사용하려면 게터는 있어야 되긴 하겠는데 우리 게터까지 만들려면 너무 복잡할 것 같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예제 다룰 때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요거 좀 풀어놓고 좀 쓸게요. 게터 메소드 만들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참고해서 볼게요. 게터 세터가 있다라고 간주하고 게터로 접근하고 세터로 뭐 접근하고 이런다고 하면 보통 이제 빌더 패턴이라고 할 때는 정의할 때는 all argument 생성자를 보통 기반으로 많이 생성해요. all argument 생성자 만들 수 있어요? 있죠? 네, 수동으로 만들어도 되고 자동 완성 기능으로 만드셔도 되는데 오늘은 일단은 수동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딱 한 달 차가 됐는데 자동 완성 기능 쓸까? 만들 수 있죠? all argument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인스턴스 필드들을 매개 변수로 하고 있는 놈들이요. 빌더 패턴이라 하면은 모든 인자를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거야. 근데 일부만 빌더로 적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생성자를 기반으로 보통은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럼 요거가 있으면 세터가 필요 없겠죠? 이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생성자잖아, 여러분. 생성자잖아요. 물론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요, 제가 얘를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생성자의 접근 제한 프라이빗으로 설계 가능합니까? 생성자도 멤버이기 때문에 4가지 종류 다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죠? 자, 여기 있는 객체는 그럼 생성 가능한 게 있어, 없어요? 객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생성자의 접근 제한을 프라이빗으로 만들었다고요. 생성자는 있긴 한데 생성자는 존재해요, 그지? 존재하긴 한데 뭐가 없어요? 객체 생성 불가. 존재하긴 한데 뭐가 된다고요? 객체를 만들 수가 없다고요. 제가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선언하면은 왜 도대체 이따위로 하십니까? 이러겠지만 어쨌든 할 수 있다고요, 그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네, 다이렉트로 멤버는 건들지 못하도록 하려고요. 그럼 아까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들을 내부에다가 만들어낼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너 클래스를 도움을 받을 거라고요. 이너 클래스를 만들어서 쓸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이너 클래스라면 여기다가 클래스를 정의하잖아요, 그죠? 클래스 정의합니다. 자, 클래스를 제가 빌더라고 할게요. 멤버 빌더. 멤버 빌더 클래스 이렇게 만듭니다. 자요, 내가 얘를 퍼블릭으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퍼블릭 붙일 수 있죠? 프라이빗도 붙일 수 있고 여기 있는 멤버 빌더라는 지금 현재 있는 이너 클래스, 아직 이너 클래스를 배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얘도 뭐라고요? 멤버죠. 밖에 있는 아우터 안쪽에 있는 이너 클래스죠. 내부 클래스라고요. 내부 클래스예요. 그럼 얘는 바깥쪽 아우터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면 돼요? 이거 멤버 클래스예요 라고 불러도 되겠죠, 그죠? 아우터에 있는 멤버잖아요. 아우터가 데리고 있는 멤버죠. 여러분들 알죠?
저한테 접근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뭐 만들어요? 멤버에 접근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 객체 생성해야 된다 했잖아요. 객체를 생성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객체 생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왜 없어요? 제가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근데 객체를 생성해야지 이메일도 접근하고 네임도 접근하고 패스도 접근할 수 있어요. 그쵸? 멤버에 접근하려면 객체를 만들어서 접근해야 돼요. 그럼 얘도 멤버인데요. 그쵸? 객체를 만들어서 접근하는데 제가 생성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를 숨겨놨잖아요. 접근 못해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어요. 라고 해놨잖아요. 망한 거죠. 잘못 만든 거죠. 그때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죠? 객체가 없어도 접근 가능한 놈이 있어요. 그죠? 누구야? 객체 없이도 접근이 가능하게 설계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과감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를 쳐다볼 생각을 안 하시네? 어? 헬로? 뭐라고요? 뭐가 있어요? 객체 없이 접근 가능한 멤버로 만들려면 뭐 만드시면 돼요? 뭘로 무슨 멤버로 만드시면 돼요? 일반 멤버로 만드시면 안 되고 무슨 멤버로 만드시면 돼요? 크게요. 크게요. 더 크게요. 뭐라 무슨 멤버야? 네, 스태틱 멤버요. 스태틱 멤버는 객체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내부 클래스 만들지 말고 누구로 만든다고요? 스태틱 이너 클래스로 만들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 정적 멤버 클래스죠, 그죠? 정적이잖아, 그죠? 멤버이긴 한데 정적 클래스야. 앞에다 뭐 붙인다고요? 네, 이렇게 설계하면 어때요? 라고, 그죠? 제가 웹에서 한번 접근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멤버 테스트.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멤버 클래스가 있는데, 일단은요, 제가 뭐 한다고요? 요놈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된다고요. 멤버점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다고요. 이거 누구예요? 이너죠. 이너에 접근 가능하고요. 생성자 접근 가능합니까? 생성자 아까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멤버점 어떻게 해요? 멤버 생성자 이렇게 내부 클래스는 접근이 가능하네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네. 접근이 가능하네요. 와. 자, 요건 아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자, 근데 제가 또 장난질 좀 칠게요. 어떻게 해요? 예를요. 저희 목적은 스태틱이라 해놓고 뭐 했어요? 프라이빗 선언 해버렸습니다. 접근 가능 불가능? 사실 프라이빗 멤버죠, 여러분들. 멤버인데 접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또 있습니다. 저 클래스를 접근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부 클래스를 접근하게 하려면 더 이상 방법이 없네요, 그죠? 지금 있는 구성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도움을 받아야죠. 누구한테? 우리 이거 보세요. 얘 여기도 만약에 이게 붙어있다고 합시다. 씁시다. 쓰면은 접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접근 불가능하잖아요. 캡슐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접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뭐 만들었어요, 우리요? 게토너세터 퍼블릭으로 만들었죠. 자, 그럼 대답할 수 있어요. 자, 요 놈을요, 원래는 아까 공유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됐는데 제가 뭐 했다고요? 프라이빗으로 선언했어요. 그럼 접근이 불가능하잖아. 안 되잖아. 안 될 거 아니에요. 빨간 줄 뜨잖아요. 그죠? 아까 됐는데 빨간 줄이 떠요. 안 되죠. 왜요? 프라이빗이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요. 메서드를 정의하겠습니다. 그쵸. 메서드를 통해서 우에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메서드를 어떻게 만드면 돼? 자, 위에 있는 메서드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할까요? void builder. 빌더라는 메서드를 만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빌더 메서드를 하면은 얘를 접근하도록 하려고요. 근데 알다시피 얘도 멤버잖아요. 멤버인데 어떻게 접근해요? 객체를 못 만드는데 얘가 뭘로 만들어져야 돼요? 네, 스태틱으로요. 요놈도 마찬가지로 뭘로 만든다고요? 스태틱으로요. 자, 만들고 있는데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죠? 뭔가 의미는 대답을 잘 하고 있긴 한데 원리는 파악해서 대답을 잘 하고 스태틱의 특징을 알고 있으니까. 자, 접근 제한은 뭘로 주시면 돼요? 네, 풀어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스태틱이니까 스태틱 멤버 접근 가능한 건 불가능합니까? 가능 불가능? 가능이야. 자, 리턴 누구야? new 이거 접근 가능해서 불가능하세요? 내부에 있으니까 이렇게 접근해도 돼요, 안 돼요? 같은 공간 안에 있으니까 내가 여기 멤버점 빌더 이렇게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같은 공간 안에 있으니까 내 이름 부를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이렉트로 참조하시면 되잖아요. 스테이티 멤버를 메인에서 할 때 디스 A 이렇게 안 가도 그냥 A 해도 접근이 가능했잖아요. 같은 공간 안에 있는 놈들이니까, 그죠? 네, 가능해요. 빨간 줄이 뜨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고? 메서드 규칙 뭐가요? 리턴 뒤에 뭐가 있어요? 밸류가 존재하니까 뭘 정의해 주셔야 돼요? 리턴 타입을 정의하셔야 되는데 보이드로 해놨다, 그죠? 그래서 문제가 어쩌나 마우스 올려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리턴 타입 뭐가 돼야 돼요? 그쵸, 멤버 빌더. 그쵸, 멤버 빌더를 쓸 수 있는 게 내부에서 쓰는 거니까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네, 여기서는 이거 멤버 빌더 접근을 할 수 있잖아요. 다이렉트로 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밖에 굳이 멤버 점 빌더야 이렇게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목소리가 커서 기뻐하는 거야? 안 들려서 기뻐하는 거야? 나 또 혼자 텐션 올라가가지고 혼자 목소리 커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빌더 메서드고요, 그지? 이 빌더 메서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우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접근 불가. 이것도 접근 불가. 일단 1차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이 빌더 메서드는 접근이 가능한 거는 유일하게 얘네도 접근 불가, 접근 불가, 접근 불가. 얘만 접근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스태틱이기 때문에 객체가 필요 없어요. 어떻게 접근한다고요? 멤버 클래스 점 빌더 메서드 보이죠? 바로 점 찍자마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선언하면 누가 온다고요? 요놈이 만들어질까요? 빌더가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선언 가능해요? 일단은 이렇게 선언이 가능할까요? 빌더는 어디에 있는 놈이고요? 안쪽에 있는 놈이긴 한데 일단 접근 제한이 멤버니까 아까 선언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 타입을 일단 이렇게 선언하고 볼 일이다, 그죠? 맞아요? 일단 이렇게 선언하고 볼 일이라고요. 근데 제가 뭘 만들어 놓기는 안 돼요?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에 접근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제 패키지 타입이 돼야지 접근이 가능하고 현재로서는 그저 얘 때문에 제가 프라이빗 선언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요놈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여기까지는 생성이 접근이 가능했죠. 호출이 가능하고요. 호출된 내부에서는 객체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요 여기까지 하면은 안 되니까 다른 거 장치를 하나 만들 거예요. 뭐요? 여기에서요 여기까지는 접근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는 접근이 가능한 거잖아. 그러면 요 내부에서요 또다시 메서드를 하나 만들 건데 접근 가능했으니까 여기서 void build 라는 메서드를 선언했고요. 퍼블릭으로 줄게요. 메서드요. 여기다가 return 위에 거
멤버 접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기서요? 밖에 쪽에 있는 멤버 접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멤버 접근 가능? 불가능? 멤버 접근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이요? 가능. 가능한가요? 그럼 멤버를 이렇게 리턴 타입으로 선언했으니 이렇게 가능합니까?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요놈이에요. 그죠? 멤버 접근 가능하죠? 일단요. 자, 그럼 멤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누구라고요? 얘 객체.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여기까지가 요놈이라고 하면은 요놈에서 다시요. 뒤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점 찍어가지고 빌드 메서드 실행 가능합니까? 네. 빌드. 그러면 누구예요? 누가 만들어져요? 멤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뭐가 문제예요? 일단은 누가 문제예요? 접근 제한 얘 때문에 문제다 그렇죠? 일단 얘 풀어줄게요. 그러면요. 퍼블릭으로 줄게요. 퍼블릭을 주죠 뭐. 그럼 되죠. 아까는 제가 일부러 조금 강하게 얘기하려고 다이렉트로 접근 못하게 하려고 한 것 뿐이고요. 네. 자, 멤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멤버 객체를 우리가 원래는 만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객체를 만드는 거는 그냥 하나죠. 멤버 객체를 통해서 new 생성자를 만들었는데 제가 뭘로 만들었어요? 빌더 메서드를 통해서 이너 클래스를 참조하고 있고 이너 클래스 내부에서 뭘 참고하고 있어요? 빌드 메서드를 통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얘는 스태틱이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하면 얘는 어차피 스태틱이 아니면은 어때요? 여기서 접근이 불가하는 거잖아, 그죠? 프라이브로 선언했으니까, 그치? 자, 이렇게요. 일단요. 이런 식으로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일단은 빌더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완벽하게 아직 만든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만든 건 아니라고요. 자, 빌더 패턴들은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 이 내부에 이너 클래스라고 불러주고 있는 놈이 있잖아요, 그죠? 조금 난이도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오늘 처음 배우는 거니까 배운다 생각하시고 넘어오시면 되고요. 바깥쪽에 있는 아우터에 있는 누구요? 필드를 그대로 데리고 있다. 여기서도 그대로 데리고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널이었었잖아 지금. 널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 얘기는 무엇이었냐면 바깥쪽에 있는 프라이빗 멤버에는 우리가 다이렉트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생성자나 필드로 접근해가지고 뭔가 객체를 만든 거는 허용하지 않을 거고요. 뭘로 만들고요? 내부 클래스를 만들어서 내부에서 세팅하고 난 다음에 내부 클래스를 통해서 세팅을 하고 이 내부 클래스에 세팅된 정보를 활용해서 뭐 하는 거야? 아우터 클래스를 최종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자, 그러려면은 뭐가 더 있어야 되냐면 얘네들을 세팅을 하려면 어쨌든
생성자까지는 접근했는데 생성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생성자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내부 클래스 생성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내부 클래스 생성자 디폴트밖에 없다고 그러죠? 그럼 초기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초기화는 어떻게 해요? 여기 거 초기화는 어떻게 하냐고.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세터처럼 초기화하는 기능을 만들 거예요. 뭐라고요? 초기화하는 기능이니까 뭐 만들 거예요? 메서드를 만들 거예요. 오늘 처음이에요. 열심히 들으시고 나중에 분석하셔야 돼요. 어려운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초기화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퍼블릭 초기화할 거니까 일단 보이드요. 세터로 우리는 했었잖아요. 그동안에요. 생성자가 아니면 데이터를 필드를 수정할 때 세터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셋도 안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필드 이름을 그대로 메서드 이름으로 활용할 거예요. 이렇게 필드 이름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메서드 이름으로 활용합니다. 자, 그리고 매개 변수를 가져요. 와, 세터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다 그죠? 자, 어떻게 만들어지면 돼요? 여기서 디스는 누구? 이렇게요. 형식은 누구랑 생겼습니까? 세터처럼 생겼다 그지? 근데 set 키워드는 없어요. 대신에 다른 게 있어요. return this. return this는 무슨 뜻? 금요일날 배웠어요. 배운 게 아니고 누가 물어봤나? 이거 문제풀이 때문에 나왔던 거 아닌가요? 그죠? return this. this라는 것은 뭐 얘기해요? 현재 있는 클래스를 지칭합니다. 현재 클래스 누구예요? 클래스가 근데 두 개잖아. 클래스가 두 개잖아. 가까이 있는 놈 누구예요? 요 놈이요. 그럼 리턴 타입이 뭐가 돼야 되는 얘기야? 멤버 빌더. 뭐 얘도 자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얘 this라는 게 멤버 빌더라는 걸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네요. 와,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똑같이요. 세 개니까 네임도 만들 거고요. 패스도 만들 거예요. 메서드인데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필드 이름하고 똑같이 만들어졌고요. 필드 이름. 특징이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return this. 자, 패스도요. 이름이 똑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메서드야. 초기화해주는 기능 메서드라고 했었는데, 그죠? 필드를 초기화해줘요. 누구 거를요? 안쪽에 있는 이너 클래스 멤버를 마치 세터처럼 초기화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리턴 디스가 존재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제가 요거 길어서 내려서 좀 쓸게요. 점, 보세요. 멤버 빌더는 점 했었잖아요. 그죠? 점 해서 빌더로 접근했고요. 이 빌더는 다시 점 내려서 보시면은 점 누구요? 이메일 접근 가능 불가능? 점 다시 누구야? 와, 어렵지요? 패스워드. 결국에는 이너 클래스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쓰려고요. 와, 이렇게 어렵게 씁니까? 어렵게 쓴 거예요 지금.
그쵸? 요것만 있어도 되는데 우리는 굳이 뭘 만들었어요? 이너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활용해서 쓰고 있죠. 장점은 뭘까요? 단점은 뭘까요? 일단 단점은 구성하기 복잡하네요. 일단요. 보기도 가독성도 안 좋아 보이죠. 중첩 클래스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단점이에요. 되게 복잡해 보이고요. 구조가 이해가 아직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이해는 나중에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불편한 거 같은데요. 얘만 퍼블릭으로 풀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제가 죽어도 안 풀어줄 거예요. 그지? 생성자를 제가 접근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할 거라고요.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퍼블릭 지금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뭐 있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얘는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퍼블릭 생성자가 만들어졌네요. 그럼 어떻게 만드셨어야 돼요, 여러분들? 만들 수 있으세요? 더 심플하게. 멤버는 멤버 1번 해서 어떻게 만들면 돼요? new member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이렇게만 만들면 되는 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라고지. 요거는 제가 내려서 쓰긴 했는데 이거 한 줄로도 가능한 거예요. 원래는요. 굳이 제가 내려 쓰지 않아도 되고 내려 써도 되고요. 내려 써도 돼요. 근데 내려 쓴 이유는 가독성 때문에 제가 내려 쓴 거예요. 자, 순서는 지켜주시면 돼요. 일단은요. 어때요? 옆으로 놓으니까 보기 좋아요? 아니면 내려 쓰는 게 더 보기 좋아요? 일단 이렇게 내려 써볼게요. 좀 테키를 좀 많이 넣었다요. 그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내부에 있는 빌더를 통해서 이메일 세팅하고요, 네임 세팅하고요, 패스를 세팅해서 걔를 통해서 빌드할게요. 누구를요? 멤버를 만들게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빌더 패턴에 있는 내부에 있는 멤버 빌더를 통해서요, 이메일을 세팅하고요, 네임을 세팅하고요, 패스를 세팅해서 아우터에 있는 멤버를 만들게요. 이런 의미라고요. 자, 그러면 얘가 나온 거야, 얘가 나온 거야? 판별돼요? 지금까지는 얘가 더 낫잖아요. 더 심플하니까. 그지 않아요? 자, 근데 보세요. 요 놈은요, 제가요, 잘 코딩을 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요, 이렇게 객체를 만들 때, 여기다가 만약에요,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무슨 의미예요?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에 만든 거 무슨 뜻일까요? 순서를 달리 준 거잖아요. 오류 나요, 안 나요? 오류 안 나죠? 근데 제가 데이터를 잘못 넣은 거야. 오류는 나진 않지만 사용자에 의해서 데이터를 잘못 세팅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확인하고 넣으면 되죠. 그쵸? 마우스 올려가지고 이름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이메일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야 돼?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패스워드가 들어가야 돼. 근데 사람이라는 게 실수를 할 수 있잖아. 저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빌더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요. 자,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자, 빌더 패턴, 또 다른 패턴을 똑같이 만들 건데요. 여기서도요, 4번이라고 할까요? 멤버 4번. 4번은 제가요, 순서를 어떻게 해요? 바꿔요. 아무렇게나요. 뭘로 적용하는 거예요, 무조건? 세팅을 메서드로 세팅하잖아요, 그죠? 순서하고 상관없습니다. 순서하고 상관없이
패스 메서드를 이용하면 누구한테 처리해줘요? 패스에다 세팅해주는 거지 딴 데다가 세팅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내가 1, 2, 3, 4가 뭐인지 요 이름으로 구별이 가능합니까? 구별이 가능하죠. 내가 마우스 올려가지고 정의되어 있는 매개 변수를 확인하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메서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메서드 이름으로 데이터가 무엇인지 구별이 가능하네요. 장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점 말고. 장점으로 뭐야? 메서드 이름으로 구별이 가능하네요. 데이터가 어떠한 데이터인지 구별이 가능해져요. 빌더 패턴을 썼다면은 그 다음에 구별이 가능하고요. 내가 아래 거는 순서를 지켜야 되는 거죠. 순서에 세팅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데이터 세팅하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순서가 달라져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세팅이 가능합니다. 하나만 이메일만 세팅하고 이름은 나중에 세팅 안 하고 싶어요? 널로 둘 거예요. 이름은 나중에 보통 이제 닉네임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이름 입력 안 하고 닉네임만 받을게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일단은 처음에 내가 내 이름을 안 넣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략. 그래서 생성해도 돼요. 그러면 마치 어떤 느낌이에요? 오버로딩 생성자가 뭐하고 있는 거? 이메일하고 패스워드만 두 개가 생성자가 존재하는 걸로 간주해서 처리해지죠. 나머지 데이터는 이렇게 만들면은 이너 클래스가 어떻게 되냐면 패스하고 이메일은 세팅이 됐잖아요. 이름은 세팅 안 했잖아. 이름 값이 뭐예요? 여기 거? 널이죠. 널로. 그럼 얘 만들어질 때 뭐라 만들어지는 거? 이름은 널로 만들어져요. 두 개가 세팅되고 나머지 이름은 널이야. 그러면 생성자가 아우터에 있는 생성자가 한 개밖에 없긴 합니다만 저희는 오버로딩을 하지 않아도 오버로딩 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일일이 다 바꾼 것처럼. 그래서 아우터에 있는 멤버라고 있는 멤버 생성자가 한 개 있지만 오버로딩 한 효과가 나온다고요. 내가 불필요하게 굳이 세팅이 필요 없는 것들은 안 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필수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생성자가 하나이면 무조건 세팅을 하거나 널을 입력하거나 해야 되는데 굳이 널 자체도 입력할 이유가 없다.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애초에 세팅이 되어 있으면. 그래서 앞으로 얘네들을 많이 쓸 거예요. 빌더 패턴을 많이 쓸 거예요. 이제 불편한 점이 뭐예요? 단점이요? 단점이 뭐라고요? 불편해요. 뭐가 불편해요? 정의하기가 불편해요. 이너 클래스 자체를 만드는 것도 불편하고요. 구조를 내가 이해하는 것도 불편해요. 그죠?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죠? 복잡해 보여요. 그렇다고 성능이 좋아 보이지도 않고요. 어쨌든 그래 보이죠? 그러나 지금 저희가 쓰는 것들은 이 단점을 어떻게 한다고요? 복잡한 것들을 해결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일정하게 패턴을 이런 식으로 빌더라는 패턴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패턴을 지정해서 만들어져요. 어떻게 해요? 아우터에 있는 필드를 그대로 이너 내부 클래스에다가 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드 이름을 그대로 뭘로 사용하죠? 메서드로 쓰고 있는데 세터 기능을 탐지한 외부에서 적용되는 세터 기능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두 뭘 갖고 있어요? return this를 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데리고 있는 특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를 만들어서 내부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면은 만들다 보니까 근데 매번 이런 식으로 만들 거잖아요. 일정한 패턴을 지니고 있으니까. 네, 우리 저번에 간단하게 웹 한번 갔다 왔잖아요.
테스트 해봤잖아요. 게터 세터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아마 안 만들고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롬복. 똑같이 롬복이라는 놈이요. 뭘 해줘요? 요것도 지원해주고 있어. 직접 내부 클래스하고 빌더 있잖아요. 요 놈 있잖아요. 요것도 어떻게 해요? 야, 만들 필요 없어요.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들지 말고요. 뭐가 해준다고요? 롬복이라는 놈이 자동으로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누가 해준다고요? 나중에는 어디요? 우리 스프링에서요. 스프링, 우리 부트를 쓸 거니까 스프링 부트에서 누구 쓴다고요? 롬복이 자동으로 해줄 거예요. 롬복을 활용하시면 자동으로 구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패턴에 대한 의미만.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뭐라고요? 빌더 패턴을 쓰는 목적은 여기 있는 필드들을 세팅을 할 건데요. 좀 더 가독성 있게 객체를 만드는 걸 지원해주고 있어요. 유연하게 객체를 만들어줘요. 세팅 인자를 모두 넣어도 되고요. 일부 필요한 것만 넣어도 되고요. 아무것도 없는 디폴트 생성자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오버로딩을 하지 않아도 각각 오버로딩 되어 있는 풀 오버로딩이요. 순서도 막 뒤죽박죽이어도 상관없고요. 가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메서드의 이름이 뭐가 있어요?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는 메서드 필드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오타를 줄일 수 있겠죠. 그죠? 오타가 난 거 말고요. 그죠? 다른 데이터를 내가 세팅할 일이 줄어들겠다. 물론 데이터 타입으로 구분이 되면 되겠는데 지금처럼 제가 문자를 다 달라버리면 내가 인자가 이렇게 순서가 달라지면은 정말 엄청나게 큰 오류잖아 사실. 그지? 이럴 일이 발생할 일이 뭐 100%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줄어들겠다. 왜요? 들어가는 이름에 따라서 이게 이메일이구나. 이메일 맞고 패스워드구나. 패스워드고 이름이구나. 이름인데 여기다가 이메일 써놓으면 잘못 썼네? 이런 느낌이겠죠. 그렇죠? 바로바로 뭐가 가능하다? 오류가 많은 게 낫더라도 구별하기가 편합니다. 잘못 넣는지 어디가 잘못되는지 확인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빌더 패턴을 사용했을 때 어떤 이점들을 누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만들 때 모든 클래스는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진 않고요. 일부만 적용하긴 할 건데 그거는 나중에 일단은 학습하도록 하고요. 요거는 사실 빌더 패턴을 얘기하면서 제가 누굴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네, 스태틱 클래스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써볼 수 있습니다 정도.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빌더 패턴을 적용하는 방식이 조금은 생소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딴 거에서도 다른 예제에서도 다르게 조금씩 뭐 프라이빗이라든지 굳이 얘를 프라이빗에서 선언합니까? 그냥 퍼블릭으로 넣으면 되죠. 저도 그냥 퍼블릭으로 많이 넣어요. 귀찮아서 얘 바꾸는 것 자체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뭐 해버린다고요? 퍼블릭으로 놔버립니다 사실은. 그렇죠? 여기는 빌더는 멀쩡하죠. 근데 얘네들이 문제가 생기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는 생성하는 것들을 지원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네, 빌더 패턴으로 생성하는 것들을 코드를 완성시켜 줍니다. 그때 쓸 수 있는 패턴이 누구라고요? 요거 스태틱 이너 클래스. 사실 지금 목적은 스태틱 이너 클래스 접근하는 방식이었었고요. 뭐 결론은 요거를 알기 위해서 썼던 거고요. 그죠? 기본 원리는 뭐였다요? 앞에 있는 요 놈이요. 접근할 때 스태틱 이너 클래스는 그저 멤버로 객체를 만들 필요가 없고요. 다이렉트로 접근하고 있고요. 생성자도 마찬가지 클래스 이름점 다이렉트로 생성자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일단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요거이고요. 실제로 활용하는 거는 이렇게 쓰진 않죠. 이렇게 쓰진 않고 약간 더 응용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다양하게 다른 메서드랑 이너 클래스 구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패턴을 적용한 빌더 패턴 생성하는 방식을 적용해서 쓸 때 그때 사용하고 있는 게 스태틱 이너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마무리야.